가장 심하게 걸렸던 병은 수두만큼이거든요. 수두. 네. 근데 사실 형이 그 수두를 먼저 걸렸고 저도 걸리기 위해서 엄마가 그냥 같이 있게 한 거예요, 엄마가. 같이 웃더라고. 알렉스는 한 번 걸렸다는 얘기죠? 네. 그거는 평생 가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절대 못 그러니까 유럽의 인식은 그냥 걸려라. 걸리고 치우자. 한국에서는 그거 백신 받아요? 네, 백신이 의무 필수로 돼 있어요. 저는 받았어도 걸렸어요. 백신을 맞아도 100% 예방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7, 80% 예방을 하고 나머지 20%는 자기 면역이죠. 최근에 그 야간 주고 아이 키우기, 일명 이제 아나키 논란이 일기됐습니다. 그죠? 이제 뭐 예방접종을 굳이 시키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키우자라는 어떤 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나라에는 뭐 예방접종과 관련된 이슈가 뭐가 있는지 좀 들어볼까요? 캐나다에서 대학병원 같은 데 가면 엄청 길게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백신만 맞고 싶은 사람들은 약국에서 2009년부터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약사가 직접 해주는 거니까 안전하고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병원의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되려.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미국은 사실 예방접종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최근에 엔티 백신 무브먼트라는 게 생겼어요. 그 예방접종 반대 아니면 예방접종 의심하는 무브먼트 생겼어요. We are not against vaccines. We basically want the choice. If you decide that you don't want a flu shot for your child, that should be your right. 그거 사실 옛날에 그런 좀 틀린 조사 있었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예방접종 때문에 자폐증, 오티즘 애들한테 걸릴 수 있다고 그런 약간 틀린 조사 결과 보고 이렇게 다 앞으로 우리의 예방접종 뭐 하지 말자고 해서 이제 좀 커졌어요. 그래서 요즘 SNS에서도 많은 뭐 부모님들끼리 다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 내용 그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게 예방 접종으로 인해서 사실 그걸 받고 나서 어린이들이 죽은 사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원래는 백신에 대한 믿음이 좀 약한 편인데 그것 때문에 좀 더 믿음이 안 가게 됐고 그래서 실제로 정부에서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예방접종 하라고 추천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 후에 그 백신 또 그런 사건이 나가지고 좀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리고 그 일본에서 그냥 이런 한 사건이 있으면 아주 큰 논란이 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그냥 예방접종에 대한 혜택을 별로 많이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예방접종 없었으니까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이 예방접종 의무화가 이제 유럽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멤버들 나라에서는 의무인지 선택인지 일단 보겠습니다. 예방접종 의무화가 이제 유럽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멤버들 나라에서는 의무인지 선택인지 일단 보겠습니다. 미국은 의무로 보시면 돼요. 사실 거의 50개 주에 다 의무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CDC에서 예방접종 스케줄 나와요. 거기서 한 15개 종류의 예방접종, 어렸을 때부터 18살까지 40번 맞아야 돼요. 근데 그거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이제 새로운 학교 입학할 때마다 그거 확인해요. 안 맞았으면은 학교 못 다니게 하니까 의무네. 네. 우리는 의무예요. 우리는 접종 두 가지로 있는데 가병 그리고 의령. 가병은 의무적으로 맞아야 돼요. 맞지 않으면 그 유치원 입학 금지예요. 금지되는 거고. 파키스탄에서는 이 소아마비라는 그 병이 얼마 전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2012년부터 이 탈레반이 예방 접종에 반대를 시작해가지고 그 간호사들이랑 아니면 약 맞는 동네 사람들을 협박해가지고 한 50명 정도 죽이기도 했어요. 아이고, 이유가 뭐예요? 얼마 전에 사실 그 오사마 빈 라덴 잡혔잖아요. 네. 그 빈 라덴이 잡혔을 때 사실 그 의사가 빈 라덴 집으로 소아마비 약을 주려고 갔다가 이게 밝혔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아마 이 문제가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이제 정부가 좀 세게 나가가지고 그때부터 의무로 하고 있는데 5살까지는 어린애들이 해마다 그거를 받아야 돼요. 프랑스에서도 지금 의무로 받아야 되는데 3개만 받아야 됐어요. 디프테리아 그리고 소아마비, 화상파. 그래서 사실 저번 달에는 우리 보건부 장관이 3개 말고 11개까지 좀 의무로 할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케냐는 의무예요? 네, 케냐에서도 의무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선택으로 하면은 그 교육 수준이 낮아서 그 이거 예방 접종이 언제 받아야 될지 아니면 뭐한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케냐는 주사위 8등에 맞아요? 네, 여기서. 여기 뭐야? 이거 뭐 상관이 없나요? 큰 상관 없습니다, 위치는. 어깨, 저희는 어깨 쪽이 맞나요? 의견이 다른데요? 저는 의견이 다른데. 왜요? 각각의 백신마다 예를 들어 피부 바로 아래 맞는 게 효과적인 게 있고 근육으로 들어가는 게 효과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의 B형 간염 주사 같은 경우는 아기들은 엉덩이가 발달하지 않아서 허벅지 바깥쪽에 놓거든요. 그리고 한 2세 정도가 지나가면 팔 위쪽에 놓는 게 신경 손상이라든지 혈관 손상이 좋으면서 안전한 부위라고 해서 이렇게 놓는데 저희는 여기가 발달됐는데 아마 케냐 분들은 여기 근육이 발달이 돼서 놓을 수도 있고. 여기 좋은 사람 누구? 그 위치 잘못 잡으면 요골 신경 손상돼서 그죠? 팔뚝 떨어져요. 침 맞으면 막 아픈 것처럼. 찌릿찌릿하고 마비될 수 있으니까 위치를 잘 잡아야 돼요. 미안해요. Too much talk. 예. 아니, 케냐는 8등 맞고, 우리는 여기 이쪽에 맞고, 다른 데 맞는 나라도 있어요? 거의 비슷하죠? 여기. 배에다가 그 당뇨병 걸리고 있는 사람들 인슐린이 이렇게 배에다가 우리도 배에다 놨지. 근데 인슐린이 왜 배에 나요? 인슐린은요 매일 맞아야 되잖아요. 매일 맞아야 되니까 자가 접종을 하잖아요. 자가 놓고. 그러면 근육에 넣는 건 아파니까. 자, 요거 저 선택인 나라 한번 볼까요? 독일. 네, 독일은 그러니까 대부분 다 하지만 아직도 선택이에요. 근데 그거 때문에 특히 올해 되게 많은 논란이 생겼어요. 왜냐면 우리가 선택이라서 그냥 자기 애들 유치원으로도 보내려고 할 때는 많은 백신 맞았다는 부모님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합법적으로는 그 유치원 그 애들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 예방 접종 했던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애들은 다 했는데 갑자기 안 했던 애가 와서 무슨 병 거지는 확률도 높아지니까 그거 때문에 지금 많은 논란이 생기고 많은 부모님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의무로 해야 되는 예상이 있어요. 여론이 생기고 있군요. 스위스도 선택이고요. 아마 근데 지역마다 예방 접종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네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의무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독일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방 접종에 대한 인식은 좀 약한 편이고요. 그리고 2013년에 그 예방 접종 의무화에 관한 그 국민투표를 했는데 아직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건 그냥 자유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일본은 되게 신기한 제도인데요. 우리는 노력 의무예요. 네, 노력 의무. 노력 의무? 네, 그래서 의무까지가 아닌데 그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개개인의 선택인데 근데 그거는 돈이 좀 없는 사람들을 많이 못 받거나 이제 하는 문제도 좀 있어서 네, 저도 의무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력 의무. 예멘에도 일본처럼 그 의무 노력하려고 하는데 그 사실은 사람은 안 맞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꼭 맞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실은 그 예멘에서 백시네이션은 무료로 주는 거예요. 네네네. 두 분은 다 의무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제성은 없지만 저는 제가 예방학을 하는 전문가로서 네. 사실은 의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백신 때문에 무슨 부작용 보고가 됐지만 사실은 백신을 맞고 그 아이나 그 사람에게 생긴 부작용이 정말 그 백신 때문인지가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걸 줬을 때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아요. 저는 다시 아이를 낳는다면 역시나 또 다 같이 맞힐 거예요. 자, 해외 감염병 예방은 이제 국가가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이 참여해야만 또 완성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서로가 신뢰해야 제2의 메르스 사태 같은 거는 절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의학 상식이나 뭐 주의했으면 하는 질병 이런 게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꼭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그 미국 비뇨기과학회에서 아주 센세이셔널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그냥 환자가 아니고 미국 남자들, 일반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기 피부에다 면봉으로 살짝 이렇게 묻혀갖고 유전자를 따져봤더니 45%에서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파필로마 바이러스라는 파필로마. 이게 뭐냐면 희한하게 남자한테는 아무 증세가 없어요. 그러나 그 바이러스가 있는 상태에서 콘돔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성 접촉을 통해 여성에게 옮겨가면 이 여성이 20, 30년 후에 자궁경부암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예요.
빠르면 15년 안에도 자궁 경부암이 생기거든요, 아이한테.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결혼 전에 여성이 이 남성에게 당신 파필로마바이러스 감염이 됐는지 안 있는지 됐는지. 한번 결과지 갖고 와. 그거 뭐 우리나라나 어느 나라나 가면은 한 4, 5만 원이면 간단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게 나오면은 없앨 수가 있어요? 뭐 약을 먹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과로하지 않고 컨디션을 잘 유지해서 면역이 올라가면 양성으로 있던 바이러스가 사라지기도 해요. 네. 안 그래도 멕시코에서도 파필로마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큰 문제가 있을 때도 있었어요. 거기도 멕시코에서 백신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여성들한테 어린 나이 때부터 이렇게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논란이 됐어요. 왜냐면 이제 성병이다 보니까 이제 그 자극 생기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었고.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자궁 경부암 예방 백신은 요즘 여자이면은 만 12살에 우리나라는 무료로 그렇죠, 해주거든요. 12살. 성생활이 더 빠른 나라에서는 9살부터 맞히는 경우가 있고 게다가 백신으로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궁 경부암은 지금은 조기 발견되고 사람들이 많이 죽지 않지만 걸린 사람들이면 굉장히 힘드니까. 그리고 요즘은요 그 자궁 경부암 백신을 남자아이들도 맞히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약간 성 관련 병에 대한 그 검사를 받는 거 참피하지 않다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왜냐면 그런 거 그냥 뭐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뭐 우리도 일본에도 되게 오픈돼 있지만 그런 거를 참피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드물지만 파필로마가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타고나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 혹시 있으면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결론이 날 줄 몰랐네.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인데 검사를 했더니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레어한 케이스긴 하지만 타고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158회 비정상회담 홍해걸 여 에스터 씨의 안건. 해외여행을 나갈 때마다 그날의 질병을 걱정하는 나, 비정상인가요를 안건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매 순간 건강에 대한 걱정을 쉬지 않는 두 분인데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건강의 중요성과 예방법을 널리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자, 오늘 어떠셨는지 얘기해 주시죠. 제가 했던 지금 모든 방송 중에서 이렇게 젊고 멋진 분들이 나온 방송은 처음이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저희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틈틈이 많이 보고요. 직접 와보니까 정말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토론 일어나고 너무너무 좋아요. 예. 그런데 아무튼 집사람이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남편만 없으면은 제가 더 얘기 잘할 수 두분 통해서 정말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두 분 함께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거기 청년의 비정상회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보다 정상이 되는 그날까지 건강한 예방이 우선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그래요? 해야 되겠죠. 네. 어떻게 캐치하는 건가요? 건강한 예방이 우선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그래요? 해야 되겠죠. 네. 어떻게 캐치하는 건가요? 일단 손을 이렇게 좀 드시고, 네. 이렇게 드시고. 시그널 보내,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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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릿. 알겠습니다.